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정시 지원하시고 난 다음에 아직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셔서 매일 컴퓨터 앞에서 추가 합격 인원을 체크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하루하루가 되게 힘드신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당사자인 학생 여러분들도 하루하루가 참 힘든 나날을 보내실 것 같은데, 추가 합격자 발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4일이면 정시 추가 합격자 발표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17일서부터는 추가 모집이 시작이 됩니다. 추가 모집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 모집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추가 모집이 정시 원서 지원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정시 추가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4일 이후에 17일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추가 모집에 대해서, 추가 모집이 정시 지원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추가 모집에 지원하시려고 하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모집은 이제 먼저 입시 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가 정시 합격자 발표가 29일날 발표가 났어요. 최초 합격자 발표죠. 1월 29일날 최초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 정시 합격자 등록일은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등록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모든 학생들이 등록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월 2일부터 2월 14일까지는 학교들이 이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추가 합격을 계속 공지를 하죠. 그러면서 연쇄적으로 추가 합격이 발표되고 등록하고 발표되고 등록한 거 계속 반복이 되면서 14일까지면 정시 추가 합격자 발표의 기간은 다 종료가 되어집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들마다 또는 뭐 지원 학과에 따라서 약간 특성이 있긴 한데, 1차 때 빠지는 인원이 어느 정도 빠지느냐에 따라서 추가 합격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대략적인 예상이 되죠. 그래서 아마 지금 1차와 2차의 발표가 난 상황이라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추가 합격이 가능할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판단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찌됐든 열심히 노력하셨고 또 기대가 크신 만큼 추가 합격에서 꼭 발표 나셔가지고 기쁘게 대학에 가시기를 바라고, 하지만 우리가 또 한편으로 좀 준비도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추가 합격에서 극적으로 붙으셔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탁 붙으면 정말 좋은데, 혹시라도 만약에 추가 합격 1, 2, 3, 4, 5차까지 가서도 만약에 안 됐었을 때, 그때는 바로 이제 추가 모집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좀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모집은 언제 시작하냐면 2019년 2월 17일서부터 시작해서 24일 정도 기간까지예요. 이 기간까지인데 이것도 17일서부터 24일까지를 전부 하는 게 아니라, 정시도 비슷하죠. 정시도 모집 기간은 일주일 정도 안에서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한 3일 정도의 기간을 택하기 때문에 17일서부터 24일까지가 다 추가 모집 기간이고 모든 대학이 다 똑같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보통 3일이나 4일 정도를 대학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17일서부터 시작하면 한 22, 21일 정도 되어지면 추가 모집 일정이 다 끝난다고 보면 되고, 또 그리고 이 마감도, 추가 모집의 기간 마감도 대학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대학을 결정하시게 되어지면 그 대학의 추가 모집 마감일이 언제인지를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정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수시에서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고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시 2월 인원이 확정이 되죠. 그러고 나면 2월 인원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정시 모집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시는 뭐냐면 2월 인원이 확정된 상태,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정시 모집이 시작이 된다고 보면, 추가 모집은 2월 인원이 확정되어진 시작 1차 이때 이후로도 인원의 변동이 계속 발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이 점이 다른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추가 모집이라는 것은 1차 합격자 1차 추가 모집 인원이 공지되고 난 이후에도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가면서 추가 모집이 추가되거나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국민대학교 전년도 사례를 보여주는 건데, 국민대학교는 전년도에 1, 2, 3, 4, 5차로 발표를 했어요. 대학마다 이렇게 5차로 발표를 하는 학교들이 있고 6차를 하는 학교들도 있고 3차로 끝내는 학교들도 있는데, 국민대학교는 1차는 2월 22일 목요일날 10시에 오전에 하고, 2차는 20일날 목요일날 3시에 발표를 하고요. 3차는 23일날 금요일날 10시, 23일날 1시에 4차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최종은 23일날 3시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정도씩 이렇게 모집 인원의 공지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 기간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정시 모집은 모집 인원이 확정되어진 상태에서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추가 모집은 모집 인원이 1차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2차, 3차, 4차로 가면서 모집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각 전형별로 하나밖에 원서를 못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동국대학교에 추가 모집을 원서 지원을 한다. 그럼 딱 한 번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만약 1차 때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모집 인원이 2명이 나왔어. 원서 지원을 하나를 한 거예요. 근데 2차, 3차, 4차 때까지 없던 5차에서 만약에 경영학과를 3명을 선발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1차, 2차, 3차 때 원서 지원을 한 번씩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만약에 이 경영학과가 모집 인원이 3명 정도 늘어나게 되어지면 이거는 되게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합격 원서 지원을 하시게 되어질 때는 지원 대학 확정하고 그 지원 대학의 원서 접수 기간과 원서 마감일을 꼭 확인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만히 지켜보셨다가 모집 인원의 변동이 발생되어질 수 있는 그 대학과 학과를 골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원서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2019년 2월 25일 정도에 합격자 발표가 나요. 물론 요거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이제 추가 모집에 대한 공지사항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가 합격자 발표의 등록이 끝나는 24일 이후에 각 대학별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대교협에서 각 대학별 추가 모집 기간에 대한 모집 요강을 확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공지에 대한 부분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또 합격자 발표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은 구체적인 건 그때 가서 확인하실 수 있고 대략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년도의 사례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자, 우리가 추가 모집 대학은 그럼 어느 정도 뽑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2016년도에 149개 대학에서 9,262명 정도 뽑았고 2018년도에는 9,794명 2018년도에는 8,591명인데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정시에서 2019학년도에 선발하는 인원이 82,942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0분의 1 정도 인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시에서 10분의 1 정도의 인원을 추가 모집으로 다시 뽑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작지 않은 인원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인원에는 뭐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학과 간호학과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 많은 학교들이 선발을 하고 있고 추가 모집을 선발하지 않는 학교들은 대부분 서울 상위권 대학교 다시 말하면 동국대 위쪽의 대학들은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추가 모집을 공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추가 모집이 공지가 되어진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뭐라고 느끼냐면 학교에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해서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이것이 100%는 아니에요. 실제 추가 모집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모집 인원을 못 채워서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미충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하는 요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어느 정도 입시의 어떤 요소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대학의 이미지에 좀 더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서는 추가 모집을 공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점차로 조금씩은 확대되는 범위가 있어요. 대학들이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이 실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동국대 위쪽 대학들은 추가 모집이 100%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2019학년도 모집 인원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형 방법도 정시하고 비슷해요. 정시도 우리가 정시에서의 모집도 일반 전형, 수능 100%, 일반 전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원외로 저소득층이나 농어촌이나 특성화 고도 졸업자 전형 이런 전형들이 있는 것처럼 추가 모집도 마찬가지로 정시 일반 전형으로 149개 대학 6,000명 정도 뽑고 저소득층에서 55개 대학 124명, 농어촌에 79개 대학 379, 특성화고 51개 교에서 121명 정도 선발하기 때문에 이거는 별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전형 자체가 이 추가 모집의 전형은 그냥 수능 100% 전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수능 100% 전형을 실시하는 예를 들어 과천대, 강원대, 국민대, 단국대, 부산대, 세종대, 동국대, 숭실대 등등의 대학에서 6,000명 정도 선발하는 이 전형이 가장 크긴 하지만 면접 전형, 그러니까 면접의 50%나 면접의 100%를 둬서 면접으로 선발하는 전형도 있어요. 강원대나 동덕여대나 아니면 전북대나 서울과학기술대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카톨릭대나 광운대, 숭실대, 농어촌 전형을 실시하는 삼육대나 울산대, 뭐 인하대 이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본인에게 맞는 전형을 선택해야 돼. 내가 내신 성적이 우수한 편이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이나 면접 전형으로 가실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농어촌 전형이나 기회기운 등 사회 배려자 전형에 해당된다면 해당 전형들을 살펴보셔야 될 거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거는 수능 100% 전형하는 이런 수능 위주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추가 모집 전형은 정시에 비해서 한편으로는 기회도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일단 경쟁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2019년도 대학 입시의 마지막 관문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요번에 이제 대학 입시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몰려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가급적이면 이제 재수를 하는 것보다는 대학에 일단 붙이고 난 다음에 재수를 할지, 아니면 뭐 그 대학에 다니면서 편입학을 노릴지, 아니면 그 학교에서 학교에 잘 적응해 다닐지,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결정해야 될 문제고, 일단 붙이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데, 이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 선호도가 있는 학과 쪽으로 대부분 다 몰린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선호도가 빠지는 대학이나 학과 쪽으로는 추가 모집에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정시 지원에서는 떨어졌는데 추가 모집에서 붙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쪽에 있는 주요 대학이라든가 인기 학과 쪽으로는 정시 지원보다 추가 모집이 어렵고, 그 다음에 약간 비인기 쪽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관심이 조금 벗어나는 쪽으로 가면 정시보다 되려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들이기 때문에 추가 모집을 우리가 관심 있게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모집의 지원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 추가 모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17일서부터 추가 모집 기간이 시작이 돼요. 정시하고 똑같은 점은 뭐냐면, 우리가 정시 원서 접수가 예를 들어서 뭐 1월 2일서부터 정시 원서 접수되어지면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2월 1일 돼가지고 어느 대학 원서 쓸까 찾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추가 모집도 2월 17일서부터 추가 모집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쯤 정도 되어지면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추가 모집 대학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시고, 지원 대학이나 학과나 본인에게 적합한 전형, 또 모집 일정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7일 이전에 지원 계획을 먼저 딱 짜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17일 들어가서 1차 발표되는 학교들 내용을 보고 학교를 선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3차로 가면서 범위를 좁혀서 최종적으로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원서 지원하시는 게 가장 좋은 답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컴퓨터 쳐다보시면서 추가 모집만 계속 지켜보지 마시고, 추가 합격자 발표만 보지 마시고, 추가 모집에 대한 부분들도 만약에 고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모집 지원 자격은 어떤 게 지원 자격이냐면, 첫 번째는 수시에 합격을 했거나 정시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는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정시에 요번에 붙은 게 최초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미등록 충원 과정에서 추가 등록을 했거나, 최초 합격이든 추가 합격이든 합격하신 분들은, 정시 합격하신 분들은 추가 모집 기간에 지원하실 수가 없고요. 자, 원서 지원의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정시는 가나다군에서 딱 3번 원서 지원하잖아요.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뭐 그렇다 해서 원서 지원을 10개, 20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고, 많이 하시면 3개에서 6개 정도까지 원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서 지원의 횟수는 제한은 없고요. 지원 대학의 동일 전형 내에서는 복수 지원이 금지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학교 원서 하나 쓰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추가 모집 기간 중에서 일반 전형, 정시 100% 일반 전형으로 원서를 하나를 쓰고, 동일 대학에서 만약에 농어촌 전형이 있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면 복수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다르다는 거죠. 보통 전형당 하나만 원서를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국대학교가 어떤 학교가 1차, 2차, 3차, 4차, 5차에 발표가 이루어지면 1차에 한 번 넣고 2차에 한 번 넣고 3차에 한 번 넣고 이렇게 원서 지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1, 2, 3차에 동일 전형에서 딱 하나만 원서를 쓴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전형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능전형 서로 다른 전형이죠. 다른 전형의 복수 지원이 가능 여부는 대학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2월 17일까지 정시 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는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초 합격을 했거나 아니면 미등록 기간 중에서 추가 합격을 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2월 17일 이전, 그러니까 추가 모집이 공지가 되어지기 이전에 정시 모집을 등록을 포기한 사람은 정시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 모집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점수 환산 방식은 정시 지원과 동일하다.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각 대학별 영역 반영률이 있죠. 그래서 뭐 첫 번째 우리가 보실 점은 대부분 이제 추가 모집 기관에서 추가 모집이 일반 전형은 수능 100%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10%의 수능 90이 아니라 그냥 수능 100%로 지원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각 대학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다시 말하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은 정시의 반영 비율과 동일해요. 만약에 어떤 학교가 정시에서 수학을 40%를 반영을 한 학교가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추가 모집 기간에도 똑같이 40%를 반영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내가 추가 모집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원서 지원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알아두실 점은 뭐냐면 2018년도에 추가 모집을 공지했었던 학교들이 어떤 학교고 어떤 학과에 추가 모집이 나와졌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비슷하게 갑니다. 전년도에 추가 모집을 실시했었던 대학과 학과가 2019학년도에도 추가 모집을 똑같이 실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 전년도에는 추가 모집을 실시하지 않았던 학과가, 대학인 학과가 2019학년도에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능 점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성취를 통해서 내가 지원이 적합한 전형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수능 100%로 지원한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 또는 면접 전형, 아니면 예를 들어서 농어촌 전형 같은 전형을 선택하는 건지 유리한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면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적합한 대학이 어딘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봤더니 나는 국어 시험을 잘 봤어, 아니면 나는 탐구 시험을 잘 봤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유리한 대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판단하셔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원 예상되어지는 대학들 리스트를 몇 개를 쭉 정리하시는 거예요. 정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월 17일 날 추가 모집 합격자가 딱 발표가 되어지면 해당 대학의 원서 접수일과 원서 접수 마감일을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4차에서 발표되어지는 모집 인원과 학과의 전형들을 모집 인원과 학과들을 쭉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정보들을 모아서 마지막에 원서 접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각 대학들이 정시에 대한 추가 합격자 발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번호를 받았거나 또는 예비번호를 받지 못했거나 지금 추가 합격 발표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마 되게 초조하시고 되게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가 있으셔가지고 전화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합격이라는 단어를 딱 떠가지고 정말 기뻐하시면서 자녀분과 같이 또는 부모님과 함께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발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정시 추가 합격자 발표 이후에 진행이 되는 추가 모집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추가 모집은 좋은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 모집의 목적은 대학을 붙이자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일단 대학을 붙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재수를 할 건지 아니면 그 대학에 갈 건지 아니면 또 뭐 편입을 할 건지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부분을 하실 수 있는 2019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한 마지막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과정들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반드시 2019학년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셔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궁금한 점들이 있거나 또 컨설팅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하이포 리뷰로 전화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